온라인 게임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화면 뒤에서는요, 사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들만의 언어로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대화, 그 보이지 않는 언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게임에서 캐릭터를 딱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 멀리,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는 여러분이 뭘 했는지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마법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컴퓨터들끼리의 약속, 일종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게임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미리 만나서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긴 말로만 대화하자 하고 딱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글쎄, 컴퓨터마다 똑같은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똑같은 숫자, 예를 들어 0x 1, 2, 3, 4, 5, 6, 7, 8이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갈 땐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빅 엔디안, 이건 우리가 책 읽는 것처럼 중요한 큰 단위부터 차곡차곡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틀 엔디안인데 이건 정반대로 제일 작은 단위부터 저장해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은 대부분 리틀 엔디안을 써요.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서는요,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라고 해서 빅 엔디안을 공용어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언어를 번역해줘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빼먹으면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서 어떻게 줄을 서는지 그 정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몰래 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 한번 보세요. 플레이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간단한 구조체인데요. 캐릭터 아이디가 1바이트, X 좌표가 4바이트, 체력이 2바이트, Y 좌표가 4바이트. 자, 다 같이 더해볼까요?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는? 네, 11바이트 맞죠? 이건 뭐 간단한 산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컴퓨터한테 이 데이터 덩어리 크기가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11이라고 대답할 것 같죠? 아니요, 16바이트라고 대답합니다. 엥? 나머지 5바이트는 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정답은 바로 패딩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블록들 있죠? 이게 바로 그 사라진 5바이트의 정체예요. 일종의 채워넣기 공간인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CPU가 데이터를 읽을 때 1바이트씩 찔끔찔끔 읽는 것보다 4바이트나 8바이트처럼 자기한테 편한 덩어리 단위로 한 번에 팍 읽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알아서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채워 넣어서 CPU가 데이터를 가장 읽기 편한 주소에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겉보기엔 공간 낭비 같지만 사실은 게임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아주 똑똑한 최적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패딩이 왜 중요하냐?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CPU가 데이터를 한 방에 읽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요. 둘째, 일부 까다로운 CPU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에러를 내뱉거나 멈춰버리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CPU의 비상금 창고 같은 캐시 멤버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임 성능을 책임지는 1등 공신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바이트 순서도 맞췄고 메모리 정렬의 비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잘 준비된 데이터를 저 멀리 서버까지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야 안전하게 도착할까요? 일종의 짐 싸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짐 싸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직렬화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사할 때 책, 옷, 그릇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짐들을 하나의 큰 이삿짐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것과 똑같아요. 메모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전송하기 좋게 하나의 연속된 데이터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화면이 그 직렬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먼저 정수 41을 4바이트 덩어리로 딱 넣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실수 3.14를 4바이트 덩어리로 붙입니다. 문자열 헬로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그냥 글자만 넣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5글자 들어갑니다 하고 길이를 먼저 알려주고 그 뒤에 실제 글자들을 붙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값 1바이트까지. 이렇게 빈틈없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직렬화하기 전에는 제각각 다른 동네에 살던 데이터들이 직렬화 후에는 하나의 길고 거대한 바이트 아파트로 이사온 모습이죠. 이제 이 잘 포장된 데이터 박스를 통째로 서버에 슝 하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포장해서 보낸 데이터 박스를 받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시 원래의 메시지들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TCP 통신은요, 마치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수도 호스 같아요. 데이터를 보내면 그냥 바이트들이 쭉 이어진 하나의 물줄기처럼 전달될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고 어디서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되는지 알려주는 어떤 표시도 없어요. 이 슬라이드처럼 헬로랑 월드, TCP를 따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선 그냥 헬로 월드 TCP라는 정체불명의 한 단어로 도착해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럼 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데이터 강물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쏙쏙 건져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했던 똑똑한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미 검증된 4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모든 메시지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메시지를 무조건 16바이트로 약속하는 거죠. 구현하기는 정말 쉽고 빨라요. 하지만 안녕처럼 딱 2글자만 보내고 싶을 때도 16바이트를 다 써야 하니까 남는 공간이 낭비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두 번째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에요. 메시지 맨 앞에다가 이 메시지는 총 몇 바이트짜리입니다 하고 길이를 미리 알려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5, 헬로, 8, 월드 3 이런 식으로요. 받는 쪽에서는 꼬리표 숫자만 칸만 딱 읽으면 되니까 낭비가 없어요. 아주 효율적이라서 실제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사실상의 표준 같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끝에 특별한 마침표 문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 끝에 점을 찍는 것처럼요.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땐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만약에 메시지 내용 안에 우연히 그 마침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메시지가 중간에 뚝 끊겨버리는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헤더라는 머리 부분과 페이로드라는 몸통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헤더에는 이 메시지는 길이가 얼마고 종류는 채팅 메시지야 또는 이건 캐릭터 이동 정보야 처럼 아주 상세한 정보, 일종의 명세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실제 데이터인 페이로드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게임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트 순서를 맞추는 엔디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 채우기, 패딩, 그리고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직렬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강물 속에서 메시지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경계 처리까지. 오늘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언어의 문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숨겨진 대화의 규칙들을 알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 알게 된 이 지식이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어줄 겁니다.